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량 코인 세 가지와 그 이유를 뒤쪽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인 가격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유동성이 마른다 뭐 금리 인하를 몇 번밖에 안 한다 할 수 있지만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요.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게 누군가 USDC,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서클에서 발행하는 이걸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3억 달러, 보통 1억 달러씩 찍거든요. 한꺼번에 3억 달러를 찍네요.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USDC의 시총이 작년, 재작년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아까 그 찍었던 3억 개의 USDC를 어디다 썼냐? 코인베이스로 갔답니다. 거래소에 USDC가 입금되면 보통은 코인을 삽니다. 이것만 찍힌 게 아닙니다. 1억 개도 찍어서 누군가 익명으로 이거 가져가 어디에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바이낸스로도 돈이 이체가 됩니다. USDC로 뭐 하고 있다? 1억 개 찍어내고 2.7억 개 찍어내고 12월 말 1월 초 뭐 가격이 굉장히 뭐 좀 시무룩했잖아요. 그때 뒤에서 신나게 사고 있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읽혀집니다. 나중에 알겠죠. 자,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트위터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트위터 너희들 딱 보니까 거기 이제 결제할 거잖아. 그래서 뭐 라이센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결제할 때 USDC 이거 결제 옵션으로 추가 좀 해줘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 만든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라고 있거든요. 이 베이스 이 망을 써서 USDC 좀 써줘 라고 일론 머스크의 곁에 보면 뭐랄까요 뭐 부탁 요청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둘 다 누구에게 투자를 받았습니까? 블랙락이 하락장 때 2022년 뭐 아무도 주목도 안 할 때 투자를 굉장히 뭐 수천억씩 쏟아 부었거든요. 같은 배를 탔다. 팔은 어떻게 뭐 밖으로 굽겠습니까? 웬만하면 안으로 굽겠죠. 이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역할을 분배해서 이 코인 시장을 다 씹어 먹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야, 돈은 서클 USDC 네가 찍어. 대신에 그 찍어낸 돈, 그 찍을 때 미국 국채 꼭 사줘야 된다. 정부 그 친구들 알지? 국채 좀 사줘야 우리도 편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딜이 됐겠죠. 서클이 찍어낸 USDC를 대부분 블랙락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블랙락은 서클의 USDC만 들고 있어도 그 국채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뭐 만든 겁니까? 뭐 비들 펀드다, 뭐 온도 파이낸스, 시큐리타이즈 협력해서 RWA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통근망은 베이스 이거 써줘. 코인베이스 레이어 2거든. 근데 아마 이 베이스로 그 유동성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서클을 통해서 뭐 16차선 고속도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를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돈을 엄청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판매 본사입니다. 이제 손들어 해가지고 비트코인 나도 좀 팔게 해주세요. 대리점 나왔었죠.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말고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베이스 너는 코인 거래소 계속하고 ETF 이 코인 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좀 수탁 좀 네가 맡아. 그 수수료 네가 다 가져갈 수 있지. 나름의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골격이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알트코인 ETF 파생 상품 어쩌고 저쩌고를 뒤로 질질 삐댈 이유가 연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게리 갠솔런 지 할 일 다 하고 1월 20일 상징적인 의미예요. 트럼프의 입성과 게리 갠솔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네요. 그럼 이제 그 골격이 나왔죠. 여기에다 RWA다, 뭐 국채도, 부동산도 나중에 파생 상품, 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뭐 인버스네 어쩌네 파생 상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돈 버는 상품들이에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 살을 엄청나게 붙여서
이 시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좋을 텐데 특히 트리거가 뭐가 될 수 있다? 알트코인 현물 ETF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한 수십 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진입 당연히 올 수 있다. 다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자, 비썸에서 USDT, USDC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달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 수수료 인하를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업비트도 똑같은 날짜까지 연장합니다. 이게요. 11월, 12월, 지금 1월까지 계속 연장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로 코인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 제일 큰 거래소 두 군데서 테더와 USDC를 사용 독려하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미국의 달러가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을까? 사실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거래소뿐만이 아니고요. 이 일본,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코인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실생활 결제에 실은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가요. 전 세계 여전히 이제 뿌려지고 있어요. 뭐 값도 싸고요. 뭐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사람도 쓰거든요. 이 USDC와 테더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담보인 미국의 국가 부채를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긴즉슨 코인의 유동성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 전 세계가 사도록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코인 바구니가 계속 무제한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머니 프린터를 돌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코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주식시장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코인이 아직도 저는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요. 결국 디지털 세상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디지털 화폐가 있는 거예요. CBDC,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다 화폐잖아요. NFT다, 메타버스다. 디지털 세상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지컬 월드, 실물 세계, 부동산 이런 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가게, 자영업, 음식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데요. 비트코인이 유리한 규제 환경,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지금 이건요. 언급을 안 한 보고서가 거의 찾기가 힘들 만큼 이거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시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뭐 현실화 됐는데 알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 채택 추이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올해 엄청 비트코인이 늘어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지금 M2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이 좀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5,000달러 비트코인 한번 한 25% 크게 한번 하락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아는 사람 사실은 없겠죠.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규제 환경이 유리하고 상원 하원이 유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유리하고 도지코인 파더가 전 세계 밈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지코인을 기준으로 펌핑 시키고 있죠. 지금요 미국의 메이저 거래소 중국 바이낸스 정말 말도 못하는 동물 농장이 전 세계 다 이미 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만히 보면 사실은 얘기해 주는 게 많아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죠. 아직도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 가능성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째. 유동성 고갈. 이거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뭐다? 저는 소음이라고 봐요. 소음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던져보셔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더 디지털화 될 것인가? 그대로 아날로그로 머물 것인가? 만약에 디지털화 예스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이 크립토는 뭐냐면요. 디지털의 가치입니다. 자산도 가치가 있죠.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비트를. 디지털 가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망입니다. 인프라예요. 그게 뭐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 인프라를 선점을 이미 끝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19세기는 이게 혁명적인 인프라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철도였습니다. 철도, 기차, 기찻길. 20세기는 뭐였습니까? 인터넷이었잖아요. 21세기가 지금 블록체인 코인 망인 겁니다. RWA다, NFT다. 이 망이 있어야 뭐 가치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모든 혁명은 거품과 함께 왔다가 거품이 한번 꺼지고 그 이후에 진짜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거 도지 보신 적 있으시죠?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제가 올해 좋게 보는 코인 3가지. XRP,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입니다. 매수 추천의 그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지금 많이 들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 쉽게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겠냐? XRP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누가 ETF를 신청해야 된다? 블랙록 신청한다니까요.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뭐 조금 올랐다고 팔면 나중에 좀 서운하실 거예요. 뭐 분할로 파시는 건 좋습니다.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ETF, 그 솔라나 XRP ETF 신청을 하고 실제 승인하기 직전, 승인하는 날 이럴 때 파시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이벤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뭐 기대감이 뭐 그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케팅 하겠습니까? 특히 리플, 서클, 크라켄 25년도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뭐 할 것이다? 기업 공개, IPO 할 것이다. 주식 상장시키는 날이 당연히 날이 좋겠죠. 이때 우리가 조금 코인을 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저는요, 도지코인도 ETF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말고도 도지는 호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에서 자체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를 연내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요, 트위터에서 뭐 결제 코인 한다는 얘기 솔직히 2년, 3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 누구나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2년, 3년? 리플은요? 리플 지금 한 4년간 버티셨던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뭐 욕을 뭐 좀 드셨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자, 어쨌든 X가 자체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를 자금 전송 허가를 취득한 미국의 50개 중에서 39개 주에서 라이센스를 딴 겁니다. 여기에 먼저 출시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X, 트위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도지코인, USDC는 뭐 저는 이게 뭐 그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제 뭐 비트코인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추가가 몇 개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도지코인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안 넣겠습니까? 도지는요, 나중에 뭐 스페이스X 뭐 우주에도 진짜 보낼 것 같고요. 자율주행하고 뭐 AI들끼리 로봇끼리 서로 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도 쓰지 않을까. USDC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아직 뉴욕, 워싱턴 11개 주는 라이센스 없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꼭 있어요. 네요. 이왕이면 저는 뭐 긍정적이셨으면 한데요. 뭐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저는 이 정도를 보여줬으면 또 이제 뭐 하투나 뭐 이렇게 카드 칠 때 다 보여주고 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저는 볼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네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데 폴리마켓 이게 이제 예측 시장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확률 77%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기 돈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네크의 임원이 이걸 옆에서 보다가 그거 저평가된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 100%라고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솔라나 ETF가 상장될 확률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높다. 그럼 뭐 100%죠.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단서를 제가 사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작년 12월 6일에 이런 뉴스가 뭐 국내 해외 많이 떴어요. SEC에서 현물 솔라나 ETF 지금 5개 정도 신청이 됐어. 근데 그 중에 2개 거부했어. 라는 뉴스거든요. 근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 보셔야 돼요. 신청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신청을 거부할 계획이다. 이거 영어로 봐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려요. 새로운 암호화폐 ETF 승인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 어디에서? 현재 행정부. 이게 뭐 그 바이든 정부잖아요. 갠슬러가 떠나면서 SEC 입장은 다가올 리더십 변화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솔라나 퍼드죠. 솔라나 좀 사지 마. 좀 사지 말라고. 그 너희들이 난 싸게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 특히 개인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죠. SEC set to reject. reject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솔라나 ETF SEC to reject bids. 그러니까 솔라나 ETF 거절할 것 같아.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거절할 계획인데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죠. 저는요, 뭐 한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이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4월 달에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어려울 것 같다. 이 기사입니다. 5월 19일이네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물 건너 갈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막 재단을 SEC가 막 텁니다. 컨센시스도 뭐 웰스 노티스 막 기소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서로 뭐 맞고소를 하네 어쩌네.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된다는데 저는 한 군데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래 놓고 5월 23일 4일 후에요. 이더리움 ETF 승인합니다. 물론 XRP 솔라나 ETF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지금 신청했습니까?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도 안 했어요. 이 시간 걸립니다. 자, 갑작스러운 이더리움 ETF 승인 배후는 갑작스러웠다는 표현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강한 부정은요. 실은 강한 긍정입니다. 항상 이더리움, 솔라나, XRP 왜 자꾸 이렇게 소위 마가 끼는지 아십니까? 뭐 소송 걸고 4년째 그게 귀한 자산이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은 이거 이미 다 끝난 코인들이에요. 뭐 얘네만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줄줄이 사탕으로 아마 더 많이 승인이 되겠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성공 투자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맨날 더티한 플레이를 할까? 맨날 뭐 승인 4일 후에 할 거 놓고 뭐 이건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뭐 미등록 증권이다, 규제 명확성 없다. 이게 왜 맨날 통할까요? 왜 우리는 그 맨날 속는 걸까요? 저도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 명 한 명, 특히 이제 뭐 개인 사장님들, 직장인들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실은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으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문 헤드라인만 보지 언제 막 기사를 막 묵상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늘 시간과 돈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깊은 생각의 여유, 능력이 점점 결핍되어 가는 시대여서 이런 것에 쉽게 속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쉬워요. 코인을 대형 기관들에 계속 비싸게 꾸준히 팔아 넘기려면 개미들한테 털어와야죠. 개미들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 못하는 일입니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도 한번 훅 떨쳤다가 다시 훅 올리면 또 다시 고가에 확 올라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뭐 헤데라다, 라이트코인 이게 될 겁니다.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도지코인 ETF가 되면 사실은 또 어나더 플레이가 돼요. 왜냐하면 현물 ETF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 묶어서 팔고 지수로 팔고 섹터별로 팔고 ETF 펀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블랙락이 신청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 승인을 할 것으로 저는 뭐 예상을 합니다. 뭐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죠.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립니다. 아더스 차트는 뭐냐면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탑 10 코인을 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차트라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최고 고점을 넘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밑에 버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터덕터덕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뛰어넘겠죠. 이전 고점은 추억의 고점이 될 겁니다. 21년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2018년, 17년 말 이때 알트코인의 고점. 시간이 지나면 이 2021년의 고점이 추억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알트코인을 함부로 존버하겠다 전 비춥니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겠죠. 폭등을 했다면 수직 낙하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 산하의 E-트레이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는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확정해놓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참고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둘 다 뭐가 들어갑니까? 모건이 들어가죠. 실은 같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행의 역할은 JP 모건이 하고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은 모건 스탠리 니들이 해. 찢어놓은 겁니다.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 건데 원래는 한 몸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코인 거래소, 코인 판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 트레이드는 원래 이제 펀드나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ETF 이런 거 팔았던 전통 브로커리지 증권사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뭐 ETF 뭐 이거는 사실 팔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레이스케일 상품 뭐 프로쉐어스 ETF 이런 것만 팔았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0년도에 이 트레이드를 무려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가까이 두고 그냥 산 겁니다. 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뭘 팔겠다? 코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트레이드가 전통 금융기관 중 만든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랑 경쟁합니까? 코인베이스랑 경쟁을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미 이거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 계획이 실행된다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코인 화폐 채택,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다. 왜 주식 채권만 팔던 거래소가 코인도 팔까요? 제가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경쟁은 뭐였냐면요. 자산 운용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블랙락은 피델리티, 뱅가드와 경쟁을 하고요. 은행, 뭐 JP 모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이랑 경쟁을 해요. 보험사,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앞에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동종 업계끼리도 경쟁합니다. 근데 자산운용사도 코인 팔죠. 은행도 코인 팝니다. 나중에 보험사도 판다고 달려들 겁니다. 이미 팔고 있는 영국의 우체국은 코인 팔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도 코인 쓴다고 하는 거죠. 이 마케팅 이거 하는 거예요. 트위터, 우리로 치면 카카오, 저기 네이버의 라인, 얘네들도 코인 판다고 이 코인도 주식도 다 판매할 거예요.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요. 이 경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코인이 뭡니까? 미래에 이거는 성패를 가를 동아줄입니다. 미래의 디지털 자산, 가치, 인프라 모든 거예요. 코인을 놓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물불을 가리고 뭐 코인베이스 블랙락이 있으니까 내가 조용히 양보하겠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만 갑툭튀 혼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코인이 인공지능은 로봇과 연결이 되죠. 자율주행, 6G, NFT, 메타버스, RWA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합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이런 기술들이 다 하나로 컨버전스, 합쳐질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튀르키예 5대 은행, 이제 스페인에 굉장히 큰 은행이 BBVA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튀르키예 뭐 지사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인 판답니다. 바이낸스요. 브라질에서 브로커 라이센스 획득했답니다. 뭐 최근 뉴스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스탠다드 차터드요. 달러 토큰화 MMF를 어디다 출시합니까? 이더리움 위에다가 출시한다네요. 이더리움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허용을 안 해서 내가 지금 그냥 대리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허용하면 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느껴지십니까? 탐욕과 야망이 느껴지십니까? 경계가 없어요. 그냥 돈 되면 다 뛰어드는 겁니다. 특히 코인판에 뛰어드는 거죠. 우리나라 여기 지금 한국거래소거든요. 가상화폐, ETF 등 신규 사업을 좀 하게 해달라. 사실 우리나라 주식 좀 인기가 없죠. 왜 그렇게 미국 주식 코인으로 다 떠났습니까? 물론 뭐 환율이 너무 높고요. 배당이 인색한 뭐 세금 제도, 불편한 제도도 우리나라에 실은 많이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될 게 많은데 그것도 있지만 코인 뭐 미국 주식 대비해서 국내 주식은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 코인 ETF 좀 하고 싶다라고 좀 모여서 그런 얘기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시장 흐름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죠. 근데요, 애국심으로 국내 주식을 사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늦어도 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빠르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뜨거운 알트코인 사랑하는 거, 그거를 보통은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거 맞죠? 근데요, 이왕 그런 민족성이 있다면, 이거 화끈하잖아요. 이것을 강점으로 좀 바꿔서 초대형 크립토 생태계를 우리나라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 뭐 일자리, 여기에서 세수, 나중에 엄청 세금도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 달러가 강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좀 코인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특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있어서 또 금리 인하는 2차례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면요. 미국 대선 다음에 원래 달러와 자산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달러도 강하고 자산도 강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시적이라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강달러가 저는 약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게 되면 지금 기대치가 있죠. 지금 강달러가 되니까요.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경제가 좋다라고 느껴질 법하죠. 하지만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수입 물가가 엄청 비싸져요. 미국 내에서 이거 물가 못 잡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미 국가 부채 빚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 되니까 금리는 어차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달러가 저는 꺾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올해가 이제 취임 첫 해잖아요. 내년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미국은 주식이거든요. 지금 코인까지 추가됐죠. 해피하게 만들어줘야죠. 첫 해부터 죽을 쓸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전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오히려 그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급등락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 변했겠습니까? 연준 의장 압박했잖아요. 금리야 내려. 너 내가 해고시킨다. 1기 트럼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폭탄 관세를 써서 과거에도
이런 카드를 실은 썼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1년간 부과했다가요. 이것을 1년 지나서 없애버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폭탄 관세 이거 하긴 할 건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해요. 중국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이게 단계적으로 관세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 국가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내 임기 동안을 저 뒤로 밀어버리자. 핵심은 뭡니까? 나 돈 좀 많이 찍어서 주식시장 경기 부양시킬 거야. 이건 정말 강력한 의지예요. 난 너희들 다 행복하게 나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변동성은 코인에서 당연히 나와요. 알트코인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라울팔 얘기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라울팔이 비트코인 3억 원어치를 샀답니다. 2017년도에 이것을 전량 매도 10배를 남겼대요. 비트 3억이 30억이 된 거죠. 난 천재다. 난 조지 소로스다. 막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13년도 비트코인 3억 원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현재 시가 1,500억 원이 됐을 것이다. 30억 원, 10배, 어마어마하죠. 근데 가만히 뒀으면 500배 아닙니까? 50배입니까? 500배입니까? 50배를 더 벌었죠. 그러니까 기존 3억 원 대비하면 500배가 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Absolutely doing nothing인데 전 이거 공감합니다. 아무리 코인이지만 상승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포모로 인한 오버 트레이딩, 그러니까 포모 매수하는 거죠. 막 그냥 가격 오르면 갑자기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하면서 실수만 많아질 뿐이다.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야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 빠져나갈 때가 오잖아요. 다른 지표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이지하고 직관적인 것은 코인베이스 앱 순위 한 탑5, 탑3 안에 들어가면 긴장하자는 거예요. 1위 되면 그냥 털고 나가자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폭락 이때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있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애쓰면서 모았던 우량 코인들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